여기 마이애미에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제이크라는 남자가 있다. 그의 꿈은 나중에 커서 고급 보트 사업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즐겁게 낚시를 하는 것이었다. 제이크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고 드디어 그가 원하는 고급 보트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쿨이라는 회사명을 보트에 새겼다. 그는 처음에 동생인 스캇과 사업을 시작했지만 손님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촌 조나단과 친구 사무엘이 사업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2003년 제이크는 켈리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제이크는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켈리를 위해 짧은 여행을 계획한다. 그는 바하마라는 섬으로 그녀를 데려갈 예정이었고 여기에는 스캇과 사무엘도 동행하기로 하였다. 조나단도 함께할 생각이 있었지만 사업 미팅을 준비해야 해서 합류하지 못했다. 2007년 9월 22일 제이크를 포함한 4명은 바하마를 향해 떠났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와 조나단과 선착장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조나단은 약속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중요한 사업 미팅을 앞두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오후가 되도록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는 곧바로 해안 경비대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해안 경비대는 경비정을 투입시켜 수색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배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배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선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갑판과 배 뒤쪽에 혈흔들이 발견되었다. 바다에서는 비와 바람 그리고 파도로 인해 증거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대를 급히 파견했다. 추후 검사 결과에서 혈흔들은 제이크를 포함한 선원 4명의 것으로 밝혀졌다. 혈흔 주변에는 탄피들도 발견되었는데 선원들이 총에 맞아 피를 흘렸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있어야 할 구명보트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9월 24일 구명보트를 찾기 위해 헬리콥터가 동원되었다. 발견된 배를 기준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한 결과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구명보트를 탄 2 남자를 발견한다. 하지만 둘 다 FBI가 찾고 있던 선원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표정 또한 구출되는 것이 달가워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들의 이름은 아처와 기에르모로 확인되었고 FBI는 둘을 분리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바하마에서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당일 제이크에게 돈을 지불하고 배에 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해 중 3명의 쿠바 해적에게 배가 납치되어 어디론가 향했고 그 과정에서 제이크와 켈리가 총에 맞아 죽었으며 나머지 2명의 선원들은 시신을 배 밖으로 버리라고 하는 해적의 명령을 거부하자 총살당했다고 진술했다. 남겨진 아처와 기에르모는 해적들의 협조를 거부한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죽은 선원들을 바다로 던지고 피를 닦으라는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의 연료가 떨어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해적들은 무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른 배가 와서 해적들을 태우고 사라졌으며 그들 또한 탈출하기 위해 구명보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BI는 그들의 진술을 의심했다. 우선 해적을 묘사한 2 사람의 진술이 달랐으며 선원들이 살해된 방법에 대해서도 엇갈리는 말들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해적이라면 배에 있는 값비싼 전자 제품들과 낚시 장비들을 훔쳐갔을 텐데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FBI는 보트 내부에서 4개의 탄피를 회수했는데 모두 단일 무기인 글록9에서 발사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곧바로 아처와 기에르모의 집을 수색하였고 기에르모의 집에서 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빈 총 박스와 빈 수갑 상자 그리고 글록9과 탄약을 구매한 영수증을 찾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하게 된다. 인터뷰가 끝난 뒤 FBI는 우선 그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정하고 연방구금센터로 보냈는데 거기서 기에르모는 홀이라는 수감자와 함께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홀은 그와 대화 중 기에르모로부터 보트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었고 이것을 경찰에 알린 것이다. 그리고 증인하는 대가로
30개월 복역 중이었던 홀은 10개월을 감형받았다. 결국 아처와 기에르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다. 35세인 아처와 19세인 기에르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1990년대 중반, 아처는 육군에 입대하여 헌병 수사관이 되었다. 그는 쿠바인들이 뗏목을 타고 미국으로 자주 넘어오는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기지로 이송된 쿠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기에르모였다. 당시 23살이었던 아처는 8살 소년인 기에르모와 친해졌으며 그 이후에 떨어져 지냈지만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아처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가졌지만 결국 이혼하게 된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칸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고객 서비스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처는 점점 인생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날, 퇴근하기 전에 92,000달러의 현금과 수표를 사무실에서 훔쳤고 직원 할인으로 구입한 전자레인지에 숨겨 밖으로 나왔다. 아처는 곧장 마이애미로 향했다. 숙소를 잡은 다음 날 그는 머리를 염색하고 이름을 바꾼 뒤 기에르모에게 연락해 만나게 된다. 그 당시 기에르모는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권총을 구매하고 휴대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아처는 기에르모에게 돈을 보여주며 미국과 인도 조약이 없는 쿠바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보트를 훔치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다면서 구입하라고 돈을 주었다. 구입한 모습은 나중에 CCTV를 통해 밝혀졌다. 사건 당일 그들은 훔칠 배를 찾아보기 위해 선착장에 있는 식당에 앉았다. 그리고 선박을 정리하고 있는 제이크에게 접근하였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제이크가 바하마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또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비용보다 2배를 줄 테니 태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제이크 또한 자신들의 행선지에 손님 2명을 함께 태워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아처와 기에르모는 총이 든 가방과 함께 제이크의 배에 탑승했다. 아처는 선원이 2명만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4명이 나타났을 때 당황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이애미를 떠나 중간쯤 왔을 때 아처와 기에르모는 천천히 총을 꺼내들어 그들을 위협했고 제이크가 교신을 통해 신고하려고 하자 그들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들을 총과 함께 바다에 던져버린다. 아처는 배를 운전하여 쿠바로 향했지만 연료가 바닥나고 말았다. 그들은 다른 선택권 없이 구명보트로 갈아탄 후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고 쿠바 국경수비대가 그들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렸지만 수색 헬기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이 밝혀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기에르모는 총을 산 것은 맞지만 사람은 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4명의 선원 모두를 죽인 것은 아처이며 그가 자신에게 시체들을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아처는 기에르모와 함께 각자 2명씩 살해하였고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기에르모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기에르모의 첫 번째 재판은 몇 가지 이유로 배심원 단결로 끝났지만 2008년 2월 기에르모는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같은 해인 7월 아처는 1급 살인, 아동성범죄, 상해, 강도, 선박 납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고 5가지의 혐의에 대해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아 펜실베이니아주의 루이스버그에 있는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다. 하지만 제이크를 포함한 4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고 한다.